박근혜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. 이루지 못한 꿈은 뭐냐면 응징이에요, 응징. 뭐 김무성 의원, 뭐 장제원 의원,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뛰어나가지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뭉쳐가지고 있었으면 탄핵까지 안 가고 이걸 정쟁 수준에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 탄핵소추위원장 맡아가지고 권성동 의원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본인은. 그러니 이 세력들에게 당연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꿈은 이 세력을 응징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심리가 있죠. 지지자들한테는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저건 좀 폄하하는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어쨌든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런 작은 마음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봐요. 실제로 응징이라면 독자 후보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제일 미운 사람이 지지자들은 유승민, 김무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럼 유승민 떨어뜨려야죠. 그죠? 그러면은 그 친박 지지자들이 경선을 하면 안 돼요. 경선을 하면은 독자 후보로 못 나오거든요. 응징은 자기는 떨어지더라도 저 사람 되는 건 못 보겠다. 우리 당 되는 건 못 보겠다. 이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좀 너무 섣부른 아직까지는. 저는 오늘 이번 대구 강력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조 의원님? 네, 당연히 그렇게 당연한 거죠? 예, 보고 있습니다. 그럼 판세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?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하고 김재원 전 의원이 서로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단일화할 걸로 보세요. 왜냐하면 같은 친박이잖아요. 친박이니까. 그 생각에는 두 사람이 경선하게 되면 경선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 유영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김종식 의원이 굉장히 아니, 서운해하시고. 그건 제 느낌에. 느낌상. 그래서 그래 되면은 아마 훨씬 더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,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. 근데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많고 만만치 않은 분이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홍준표 대 유영하가 아니라 예. 홍준표 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리고 대구의 어떤 정서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무시하기 어려운. 유영하 변호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, 관계에서. 아니 왜요? 계속 그 감옥에 있는 내내 유영하 변호사만이 찾아가고 글을 통해 메시지가 나오고 옥바라지. 그건 정치적 감동이 아니죠. 정치적 과정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두 분 사이의 교감일 뿐이다. 그리고 오히려 유영하 변호사만 변호를 하고 옥바라지하고 또 나와서도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심부름을 이 양반만 했다는 게 예. 훨씬 더 폐쇄적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유영하 후보라는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아주 그냥 종속적인 모습 이런 거지 정치인으로서는 이미 몇 번 시도를 한 사람이거든. 예. 그래서 자체 경쟁력이 없어요.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야 돼요, 상품이. 그런데 첫째도 확인이 안 되고 둘째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. 그런데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오늘 사안에 따라서 전선이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. 이런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동정심이 강해요. 특히 보수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고생 많이 했다 어쨌든. 다른 한편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는 미지수거든요. 동정심과는 별개다. 별개의 문제예요. 이제 유영하 그분을 볼 때 박근혜의 복심으로 보지 이제 독자적인 정치인으로 보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 정치를 한다.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. 그 흐름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어떻게 볼까?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네. 전국적으로 그 흐름이 생기면 아마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. 이 문제는 이번 대구시장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. 대구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
자신의 정치를 할 겁니다. 그 모델은 아무래도 김종필 충청 지역의 자민련 형태, 대구 경북의 어떤 지역 정당을 네. 최종적으로 좀 지향하는. 정당을 만드는 형태까지 정치를 할 거라고. 그럼요. 이제, 그 정도 이제 시작을 적극적으로? 하는 겁니다. 그럼요. 그러지 않고서는 대구 달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. 박근혜 대통령의 이루지 못한 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. 이루지 못한 꿈은 뭐냐면 응징이에요. 응징. 뭐 김무성 의원, 뭐 장재원 의원,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뛰어나가지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뭉쳐가지고 있었으면 탄핵까지 안 가고 이걸 정쟁 수준에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 탄핵소추위원장 맡아가지고 권성동 의원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본인은. 그러니 이 세력들에게 당연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꿈은 이 세력을 응징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심리가 있죠. 지지자들한테는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저건 좀 폄하하는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어쨌든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런 작은 마음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봐요. 실제로 응징이라면 독자 후보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제일 미운 사람이 지지자들은 유승민, 김무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럼 유승민 떨어뜨려야죠. 그죠? 그러면은 그 친박 지지자들이 경선을 하면 안 돼요. 경선을 하면은 독자 후보로 못 나오거든요. 응징은 자기는 떨어지더라도 저 사람 되는 건 못 보겠다. 우리 당 되는 건 못 보겠다. 이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좀 너무 섣부른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응징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. 그 시작을 하는 거죠. 서서히. 아니 자기가 되고 시작되는데 그다음 응징할 게 뭐예요? 저는 최근에 그 퇴원하는 모습에서 네네. 그 표정을 읽었거든요. 뭐 이분이 막 누구를 사사롭게 응징하거나 네. 적개심을 가지는 그런 얼굴의 표정은 아니었거든요. 아까부터 그 김정숙 여사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. 그럼 전재수 의원은 뭐가 되냐고.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응징의 정책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하는. 아니, 그 도를 넘어섰다니까 이미.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그 발전시키기 위한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, 아름다운 꿈이 저는 있을 것이다. 네. 이렇게 보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살벌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